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루 쉬었다고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유용한 정보가 가득 차 있는 곳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참 우리 시청자님들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서 마냥 반가운 마음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마냥 반기기만은 어려운 그런 형세로 흘러갔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 상승세 보였는데요. 장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작정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사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어려울 때도 힘을 내주는 옥석을 찾는 걸 겁니다. 오늘 저희 개인의 선택 방송에서 그 옥석을 찾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힘을 내준 그런 종목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열심히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꿀팁 가득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8시의 남자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사실 굉장히 힘있게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힘을 내야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많이 배우네요. 네. 사실은 뭐 오늘 쉽지 않아서 네. 여러분들 다 다운되셨을 것 같고 저도 사실 힘든 장에는 장이 맞추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전업할 때는 그냥 자면 되는데 네. 방송을 나와야 되니까 텐션을 다시 올리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주식을 우리가 그만둘 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저는 코스피 2,700 간다 이렇게 말씀을 6월 달에 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전문가들마다 보는 시야가 다르고요.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의 관점은 이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우선 장 시황 오늘 설명드리고요. 벌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큐라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지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마이너스 1.66%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1.99%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뭐 장 초반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란톡방에도 종목들 내고요. 수익권에 들어왔다 빠지긴 했는데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사실 올라갈 줄 알았고 더 빠지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1시가 넘어서 줄줄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지수 포인트로 2% 정도 빠졌으니까 본인 종목으로는 곱하기 3 정도 하면 되거든요. 6%에서 5% 정도 빠지는 게 맞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390개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1,900개 종목, 2,000개 종목은 하락을 했으니까 우리 종목들은 다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다우산업, 나스닥은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 원유 선물이 다시 한번 120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120달러가 돌파되는 거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2022년 3월 달 130달러 최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이게 다시 한번 증시나 원자재 쪽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증산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가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더 안 올라갈지 알았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1,257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증시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금리와 환율인데요. 사실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 같은 경우는 1,257원이기 때문에 1,200원 중반대를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소폭이지만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300원을 돌파하는 순간 증시가 한번 휘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질 않기를 바라고요. 좀 악재나 낙재는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시장 상황은 예측의 영역이지 누구나 뭐 장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코스피 2,700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탑픽 종목으로 첫 종목이었죠. 큐라클이 추천하자마자 14% 가까운 VI를 뚫고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큐라클 방송 보시고 사신 분들 그리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 조금 빠져있더라고요. 차트 좀 보면 큐라클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요. 지금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큐라클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저희가 추천드리는 가격이 이 가격보다 밑에 가격이었으니까 아마 24,000원 언저리에서 추천을 드렸던 것 같고 공략을 드렸던 것 같고요. 공략하자마자 고가 대비 14% 갔는데 오늘 좀 빠졌습니다. 사실은 증시에 빠짐에서 빠진 거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증시가 어떤 변덕을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노란톡방은 사실은 다 수익 구간에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익절 대응했다 이렇게 먼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홀딩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가면 시청자님 몫이고 혹시라도 빠지면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큐라클을 시작을 해서 6월달에 시작을 했고요. 또 제가 월화수목금 8시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 나올 때마다 탑픽으로 종목을 드릴 테니까 8시에 서울경제TV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급등 섹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태양광 에너지 섹터가 우선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한가까지 들어간 종목은 S에너지 한 종목이지만 그래도 찐 섹터는 태양광 에너지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 섹터도 있었지만 그래도 상한가 들어간 S에너지가 있는 태양광 에너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태양광 섹터들은 앞으로도 좀 거시적으로도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섹터와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섹터이고요. 텍소노미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태양광 섹터를 단기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요. 그중에 종목을 어떤 종목을 찾느냐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오늘 재료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남아 4개국,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 이게 사실 호재거든요. 동남아 4개국에서 만드는 태양광 패널이 거의 전 세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관세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면세 조치한다는 거는 태양광 섹터의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S에너지는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신성 ENG는 2.57% 상승, 하나솔루션은 1.75%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은 장중에 훨씬 더 크게 갔는데 지수가 밀리면서 상승폭 어느 정도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했는데 태양광 섹터는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일 지표가 6월 10일 날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거든요. 밤 9시 반이니까 우선 YOY 기준에서 8.3% 예측하고 있는데 제가 예측하는 거는 여기보다 조금 높게 나와도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8.3에서 8.5 정도까지만 나오면 증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이상 나오면 사실은 한번 휴청할 수 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CPI 지수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지수를 왜 저는 다른 전문가는 다 빠진다고 하는데 이용준 저 사람은 2,700을 보는지 제 기준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제가 사실은 할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지수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우선 말씀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지수를 한번 짚어드리고요. 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우선 코스피 월봉 차트고요. 제가 지금 이 파란 선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이 두 개가 2008년, 9년 하고요. 지금입니다. 2021년, 22년인데 이 파란색 그 선이 어떤 선이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수열은 절대적인 법칙이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준을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피보나치 수열상 지수의 값과 지지의 값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구간입니다. 보시면 좀 크게 볼까요? 여기서 2008년, 9년만 보시면 2008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국에서 터지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합니다. 2008년 한 해 내내 이렇게 큰 폭의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급락 후 반등하고 다시 눌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이 이 동그라미 쳐드리면 2010년에서 11년 사이에 0.382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옵니다. 이때가 왜 어떤 기간이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큰 문제가 부동산 문제가 생겨서 미국의 모기지 금리를 역대 최고로 높였던 시점이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지수는 지수에는 안 좋은 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다가 한번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피보나치 수열상 0.382 구간, 기점으로 하면 2011년 10월인데 이걸 근간으로 해서 제가 지금의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의 차트입니다. 제가 보면 지금
지수가 상승했다가 코로나 이후로 급락을 하는 시점입니다. 현재도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환율 문제, 금리 문제, 모든 문제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월봉상 지수가 피보나치 수요상 0.382 구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일시적이라도 어쨌든 간에 이번 달에는 2,600이 지금이 2,626인데요. 2,700 이 포인트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맞을지 틀릴지는 뭐 한 달이면 확인이 되니까 확인하시면 되는데 저는 더 빠지지 않고 여기서 한 번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주식하시는 분들 힘드시겠지만 물론 내일도 더 빠질 수 있겠지만 이번 달은 저는 2,700을 본다. 제 관점은 이런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6월 달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2,700 6월 달에 갈 수 있다고 보고 개인의 선택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적인 정세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원유 선물 가격과 환율의 불안감이 우리 투심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여기서 포기할 게 아니잖아요. 자, 물려있는 종목들 버리고 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시라면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자, 더해서 내가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이용준 파트너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가 2,700에 도달할 때 이 수익의 기쁨을 크게 누려보고 싶으신 분이라면요. 자,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용준 파트너와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이야기 굉장히 깊게 들여다봤고요. 자, 오늘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위 종목입니다. GSE가 차지를 했어요. GSE 최근에 굉장히 이름이 많이 들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자, 오늘 9.85% 상승이 나왔고 6,58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중반의 힘이 가장 강했고요. 상승폭 상당 부분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윗꼬리가 몸통보다 긴 양봉 형성하면서 오늘 장 마무리했는데 자, 현지 시간 6일이었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국제 천연가스 7월물 가격이 전장보다 9.37% 오른 9.32달러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아무래도 네. 천연가스 관련주들 오늘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 원자재 이슈가 없어질 듯 하면서도 계속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준 가격의 저항을 돌파하면 최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GS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는 항상 그 처음에 재료가 나왔을 때는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자꾸 나오다 보면 사실은 희석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GSE도 사실은 언제적 GSE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올 2월 달에 최고점 8,970원을 찍고요. 지금 3, 4, 5, 6월까지 뭐 특별히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재료로는 아직은 큰 상승이 나오기가 힘들다. 하지만 그 전고점을 아예 돌파를 크게 해버린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저는 국제 정세상 그렇게까지는 LNG 값이라든지요 원유 값을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의 상승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승이지만 매수하기보다는 관망하는 게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GSE를 지금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기업 개요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공급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유 관련주 또는 LNG 가스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상승은 9.85% 상승을 했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 터치를 하고요.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렸거든요. 사실 저 봤을 때는 수급이 붙었을 때도 저는 이게 VI라든지 상한가는 가지 못할까로 저는 미리 생각을 하고 아예 대응을 하지 않았던 종목이긴 합니다. 뭐 재료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천연가스 7월물 가격이 9.32달러로 급등을 했다.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인베스팅닷컴을 보니까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전고를 거의 돌파하는 직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아예 돌파해버리면 그때 흐름을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르기만 하면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잡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물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종목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뭐 매출액은 1,287억이고요. 영업이익은 46억 흑자를 내고 있고 신고가를 계속
계속 냈던 회사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돌파가 나온 이후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 차트 지금 보이시니까 말씀드리면 오늘 먼저 분봉을 보면 분봉상으로도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11시거든요. 11시에 장 초반에 흐름이 나왔다. 11시에 12시를 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이 다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봉을 보면 하락이 나온 시점을 보니까 정확히 볼린저 밴드 상단선입니다. 이 노란 선이거든요. 노란 선에 저항을 맞고 7,000원, 7,050원, 고가 7,110원에 맞고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보다는 윗꼬리가 더 기니까 저는 내일은 상승보다는 기술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GSE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내일 흐름 보시면 대응하면 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급등이 한번 나온다면 우선 저는 저항 라인을 우선 찍어드릴 테니까 보유자분들 보시면 되는데 저는 먼저 이렇게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1선을 깨고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1차 저항 라인은 전고점인 7,110원이 전고점이 되겠네요. 오늘 고가니까요. 7,110원을 보시고요. 여기가 돌파 나오면 그 다음 저항 라인은 전고점인 7,900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E 같은 경우는 우선 LNG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LNG 값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 전고점을 7,900원 돌파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기사가 나오기 전에 뭐 또 합의를 해서 LNG 값을 또 안정화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언제라도 21선을 깰 수가 있거든요. 21선 6,400원을 깨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요. 내가 기계적으로 손절도 할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GSE 내로 한번 흐름 보시고요. 하지만 손절하기도 무섭고 그리고 재료가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관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종에만 놔두시고요. GSE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최근 종목 이슈를 보면 GSE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한 도시가스 테마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4월 27일 이날도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요. 이날에 29% 상한가네요. 상한가는 러시아가 폴란드,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소식의 상한가를 나왔기 때문에 이미 LNG 관련, 천연가스 관련된 이슈는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죠. 중단한다, 뭐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고점을 돌파하면 추이를 보고 대응하고요. 근데 만약에 오늘 윗꼬리가 날렸기 때문에 21선 내려오면 우선 관종에만 놓고 관망하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GS의 상승 이해 가능한 딱 그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 만큼 앞으로 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또 큰 상승이 나와주겠지 하고 진입했다가는 물리기 십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내일도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고 보유자분들 1차 저항 라인 7,110원, 2차 저항 라인으로는 7,9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내일장에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6위 종목 만나봤고요. 5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개인의 선택 5위 T-로보틱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오늘 T-로보틱스 굉장한 호재 뉴스가 있었고요. 13.53% 상승이 나와서 9,060원을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비교적 초반에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왔지만 상승폭 꾸준히 반납하고 마감을 했어요. 윗꼬리도 길고 몸통도 긴 양봉 형성했습니다. 자, 지금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죠. 미국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가 한국의 연구개발센터 세우기로 확정을 했는데 T-로보틱스가 생산한 로봇의 70%가량이 미국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에 납품이 되고 있다. 이 소식이 아무래도 오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로봇주들이 흐름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주의 흐름을 오늘 T-로보틱스가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로보틱스의 앞으로 흐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가 우선 신선하고요. 로봇의 70%가량을 이 AMAT,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6개 종목 중에 탑픽으로는 T-로보틱스를 오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 지수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포지로 접근하긴 건 해야겠지만 T-로보틱스의 재료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기관도 개인들이 특히 많이 사셨는데 뭐 좀 설명을 좀 첨언을 해드리고 차분히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로봇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봇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고 또 삼성전자 매각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휴림 로봇도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삼성
삼성전자가 주주총회 때 신성장 사업으로 메타버스와 로봇을 들였기 때문에 메타버스 주는 아직 안 가고 있지만 로봇 주들은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중에 휴림 로봇 특히 좋았는데 오늘은 T-로보틱스가 개별 이슈로 한번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가 두 종목 했잖아요. 두 종목 나갔는데 한 종목은 제가 비밀로 해드리고 한 종목이 T-로보틱스였는데 아쉽게 매수 타점이 안 왔습니다. 하지만 2,400개 종목 중에 두 종목을 제가 찍은 종목 중에 하나가 T-로보틱스거든요. 그만큼 종목을 압축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뭐 알아서 잘 공략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보다 잘하는 건 종목의 압축과 상승 종목을 찾는 역할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노란톡방에는 T-로보틱스 공략한다고 제가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개요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진공 로봇 전문 기업에서 자율주행 또 의료 재활 분야에 대비한 종합 로봇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 진화하고 있는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우량하고요. 그리고 보면 오늘 13.53% 상승 마감했는데 관련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휴림 로봇하고요. 로보티즈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2% 정도의 상승을 보였지만 T-로보틱스만 13%, 고가로 하면 24%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상한가 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T-로보틱스입니다. 그 이유가 개별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 AMAT의 한국 이 회사가 한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70%가량의 로봇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T-로보틱스이기 때문에 내일도 흐름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6개 종목 중에 거래 대금도 가장 많이 들어왔고 흐름도 가장 좋고 재료도 신선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설명드리면 매출액은 40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66억 적자거든요. 그래도 부채나 유보율이 뭐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난한 수준이기 때문에 재료만 보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차트 보면서 좀 해드리면 우선 재료는 확인이 됐고 재무적으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상장폐 시즌도 지났기 때문에 내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동그라미는 거래대금입니다.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15,460%가 터졌네요. 150배 정도 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가가 24%, 종가가 13%니까요. 굉장히 크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차트를 길게 보면 이 구간이 다 매물대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딱 정확히 맞고, 윗꼬리를 어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분봉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상한가라도 갈 것처럼 급등을 하다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들이 이제 상한가를 기대하고 있거나 아니면 작년 12월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개월 동안 있었던 이 밴드 구간의 매물대에 매도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정확하게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딱 찍었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야, 이 가격을 딱 맞추는 전문가가 맞췄다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텐데 책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지지라인 저항 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도는 차트에 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차트 딱 정확히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 상승폭을 반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일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모친 구간의 매물대를 오늘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 한다면 한층 가벼워진 모습으로 이렇게 지지받고 돌파를 하게 되면 10,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신고가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매수 타점을 우선 드리면 내일 눌릴지 바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눌린다면 8,500원, 61선과 121선 사이에 물량을 한번 걸어 놓으시고요. 여기 딱 걸리면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런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눌리다가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8,500원보다는 이 10,000원 돌파하는 시점에서 10,000원을 돌파하면 10,000원 지지를 확인하고
공격적인 매수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안을 드렸습니다. 눌림을 하시는 분들은 8,500원 눌림을 보시고요. 근데 지수가 조금 안 좋으니까 눌림보다는 공격적인 매매를 하신 분들은 10,000원 돌파하고 10,000원 지지를 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 드렸는데 T-로보틱스는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공시인데요. 공시가 6월 18일부터 이제 지금이 6월 7일이니까 다음 주부터 전환사채 나올 게 있거든요. 금액으로 하면 50억 정도니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오버행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환사채 조정가액이 보니까 7,596원입니다. 찍어드리면 7,596원에 전환사채 조정가액이 있으니까 이 구간이니까 올라가면 50억 정도는 쏟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기간이 6월 18일부터 시작된다. 이기 때문에 다음 주니까요. 매매하실 분들은 다음 주 되기 전에 미리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전환사채 청구 오버행 이슈가 18일부터는 있지만 현재 로보테마의 흐름도 좋고요. 그리고 T-로보틱스의 재료도 좋기 때문에 볼린저밴드 상단 10,000원을 보시고 대응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벌 가격은 10,000원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진출로 한국이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회사 가운데 3곳의 R&D 거점으로 부상을 했잖아요. 그런 만큼 반도체 장비 기업들 함께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다. 눈여겨보는 종목이 또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시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잘 가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찍는 종목은 사실은 있긴 한데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소부장재 관련주들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반도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제 노란톡방의 종목을 공략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네. 전문가분들 중에 각기 잘하시는 분야가 따로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장이 안 좋을 때는 단기 매매하고요. 그리고 장이 좋을 때는 이제 빅사이클 종목들로 하는데 반도체 종목들을 하시는 전문가분들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반도체 어렵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실 거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큰 지수를 따라가는 우량주보다는 소부장 관련주들이 좀 네이버 치면 검색어 치면 다 나오니까 거기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이용준 파트너께서는 T-로보틱스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고 지금 굉장한 호재인데 재료까지도 신선합니다. 오늘 6개 종목 중에서 이용준 파트너가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T-로보틱스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10,000원 돌파하면 신고가 패턴도 가능하니까요. 내일도 흐름 한번 지켜보시고 공략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서 만약에 눌린다면 8,500원 보시면 될 텐데 지금 장이 어렵기 때문에 눌림보다는 10,000원 돌파하는 흐름 보시고 조금 공격적으로 대응해 보셔도 어떻겠나라고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5위 종목 T-로보틱스 만나봤고요. 4위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4위입니다. 제일파마홀딩스가 차지를 했는데요. 자, 제일파마홀딩스 오늘 흐름 14.29% 상승 나왔고 16,8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초반에는 마치 상한가에 안착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아무래도 지수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후반에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네요. 자, 윗꼬리가 더 긴 양봉 오늘 형성했고 자, 얼마 전에도 사실 굉장히 큰 호재가 있었는데 더해서 자회사인 제일약품이 암젠코리아와 심혈관 치료제 이 레파타의 국내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에 오늘 크게 상승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종목이고 제일파마홀딩스 제가 괜찮다. 제일파마홀딩스 매수 타점도 안내해드렸던 종목인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 눌리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 기술적 분석으로 하면 너무 단순한 거지만 재료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재료와는 또 다른 재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파마홀딩스 오늘 14%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요. 근데 웃긴 건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2%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
재료의 그 주체가 제일약품이라 하더라도 제일파마홀딩스가 더 가면 제일파마홀딩스를 매매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료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 재료는 이것도 제일약품입니다. 제일약품이 암젠코리아와 죽상경화증 심혈관계 질환하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를 위한 레파타라는 그런 약품을 국내 공동 판매 계약을 하겠다라고 체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바이오 제약주들은 이런 것들 기사 하나에도 상한가를 가니까 이슈가 전혀 아닌 건 아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거는 너무 좋은 자리에서 좋은 기사를 내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뭐 의도적인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가 6월 2일 날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26% 종가가 나왔을 때도 이것 재료도 제일약품에 관한 재료인데 재료는 다릅니다. 제일약품의 자회사가 유궤양 치료제 소식에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는데 제일약품보다 그때도 제일파마홀딩스가 훨씬 더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임상 3상에 대한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날 이렇게 설명할 때 눌린 구간이 저는 그때 아마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4,200원 정도. 물론 14,200원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저가 그다음 눌린 게 14,7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약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셨으면 뭐 수익 크게 보셨다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기준봉 세우고요. 하루 눌렸다가 가는 교과서에 나오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차트 설명해 드리면 보시면 장대 양봉 거래대금 터졌고요. 음봉 거래대금 없이 빠졌고요. 오늘 다시 장대 양봉 거래대금 터졌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는 패턴이고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이 보시면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눌리다가 시가까지 깨고 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값이나 아니면 수급이 따라 붙는다는 거는 사실은 약간의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오늘 제일파마홀딩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봤지만 분봉을 보시면 일분봉입니다. 일분봉 보시면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 이 장 초반에 갑자기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저도 봤는데 시가 돌파하고 한번 누리다가 쭉 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눈치 빠르신 분은 하셨겠지만 뭐 얼마나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가 VI 이후에 시가 갭을 떠서 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매도하시면 당일 최고가에 매도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제일파마홀딩스는 두 가지 재료로 영업이 3일 동안 급등, 눌림,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좀 드리면 우선 재무제표상으로는 뭐 영업이익 작년 90억 적자이긴 하지만 유보율이 5,000%가 넘는 회사이고요. 배당도 0.41% 하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굉장히 우량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거래대금이 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관정에 놓으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현지 시간으로 7일이니까 아마 오늘 그 2022년 아스코가 오늘 종료됐을 거예요. 시카고에서 종료됐는데 정말 오늘 좀 제가 보면서 좀 이렇게 힘들구나 생각됐던 게 아스코 관련주들이 다 급락을 했습니다. 네오 이민텍을 포함해서 HLB. 그래서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 네. 지수 빠지는 것도 안 좋지만 사실은 아스코를 끝으로 증권가에서는 제약 바이오의 상승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좋게 봤었는데 아스코를 끝으로 1차적인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10% 가까운 8% 가까운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파마홀딩스도 지금 바이오주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선 아스코가 종료되고 재료 소멸돼서 HLB, 유한양행, 메드팩토, 네오이뮨텍, NK맥스가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웃긴 게 하락하는 걸 보면 피곤함이 엄청 누적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굴이 굉장히 피곤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이 되면 저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아스코라는 재료가 소멸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하지만
2차 재료인 2022 바이오 USA가 이제 남아 있거든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샌디에고에서 개최되는 게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산업 컨퍼런스가 남아 있어요. 아스코는 끝났고 아스코 관련주들은 급락을 했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파마홀딩스는 우선 아스코가 종료됐고 바이오주들 흐름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내일 상승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관망으로 매수를 하지 않기를 제가 우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6월 13일 날 있을 2022년 바이오 USA라는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를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기점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2년 바이오 USA 같은 경우는 큐라클 우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맵신, 유틸렉스, 나이백, 올리패스, ST큐브, JW 중해제약까지 우선 관정에 넣으시고 당일까지 무조건 매매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흐름이 좋아지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일정대로 매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6월 2일 날 급등이 나오고 하루 눌림을 받고요. 오늘 고가 대비 25% 가까운 급등이 나왔지만 윗꼬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매수는 좀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였죠. 당장 6월 2일에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 다뤘던 종목인데요. 당시에는 위궤양 치료제 이슈였는데 오늘은 심혈관 치료제 이슈입니다. 자, 물론 좋은 재료지만 장이 어려울수록 신중해야 하는 만큼 현재 주가가 좋은 자리에서 또 호재성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아스코로 인한 호재를 이제는 기대하기 힘든 만큼 당분간은 관망하자 이런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자, 하락하는 시장을 보면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이용준 파트너였는데 자, 그런 이용준 파트너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이 더 힘드실 걸 생각하고 피로감을 더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 피로감 노란톡방에서 좀 해소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힘든 장에서 이용준 파트너의 5월달 별명이 오아시스 이용준이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제가 부담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6월에도 역시 그런 따뜻한 수익을 가져다 주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자,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셔서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그 수익의 열매 달콤하게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위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3위로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 3위입니다. 나인테크가 차지를 했는데요. 나인테크 오늘 16.44% 상승 나와줬고요. 4,28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중반까지는 시가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급등이 나왔고요. 조금씩 상승폭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몸통이 훨씬 긴 장대 양봉 오늘 형성했고요. 외인과 기관 매수세도 들어와 줬습니다. 자, 지금 LG 손 잡고 반도체 소자 부분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크게 상승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우선 제가 보던 재료도 그것도 있고 다른 재료도 있긴 한데요. 네. 우선 나인테크 차트 굉장히 좋아요. 좋기 때문에 우선 2차 전지 수급들이 요즘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인테크 오늘 거래량을 터지고 장대 양봉 윗꼬리 굉장히 짧게 잘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기도 하고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의 공정 기술하고 IT 산업 분야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오늘 제가 봤을 때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나인테크 재료가 제가 본 재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주관하는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의 연구개발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 이런 호재 기사도 있고 이 사업비를 18억 9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인테크는 앞으로도 흐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술적 분석상 차트를 좀 보면 제가 보는 게 좀 똑같지 않아요? 지금 보면 제일팜홀딩스처럼 거래량이 들어왔고 급등이 나왔고 눌렸다가 다시 거래량 터지면서 더 큰 급등이 나왔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흐름도 내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하지만 지금
내일은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이게 내일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 단기 과열도 한번 걸릴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내일은 바로 급등보다는 좀 눌려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해 보실 게 우선 사업비가 18억 9천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물론 큰 금액이긴 하지만 오늘 거래대금이 보시면 거래대금이 2천억 정도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 대비해서는 너무 큰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를 감내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료가 한 번 더 나와준다면 나인테크는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으나 지금 내일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온다면 단기 과열도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선 18억이라는 사업비가 이 시총 대비해서 아주 큰 사업비도 아니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는 좀 눌리지 않을까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시간에도 흐름도 나쁘지 않으니까 내일도 보시면 되는데 눌린 자리가 온다면 공략할 자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공시도 하나가 있는데 2021년 1월 19일 날 제2차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있고 그 발행 전환가액이 조정해서 지금 동그라미 친 구간인 4,075원의 전환가액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구 기간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전환사채 발행권자는 언제라도 자기가 바꿀 전환가액 이상의 가격이 오고 큰 가격이 온다면 전환을 해서 주가 차익을 보면 되는데 지금 구간은 이 전환가액 4,075원과 종가인 4,285원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오버행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다. 4,075원의 기준 가격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정리해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재료에 비해서는 과하게 거래대금이 터져 있고요. 그리고 4,075원이라는 170억의 추가 상장 오버행 이슈가 이제 진행될 게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더라도 눌림 구간에 소액만 하자라고 이제 나인테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인테크 현재 차트 보면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일도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눌린다면 공략 자리를 잡아볼 수도 있겠지만 전환사채 이슈가 있고 거래량이 과다하게 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소액만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점점 상위권 종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말미에는 이용준 파트너가 굉장한 꿀팁도 함께 시연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3위 나인테크 만나봤고요. 2위로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 2위입니다. 퍼스텍이 차지를 했는데요. 방산주들 오늘 흐름 굉장히 좋게 나왔죠. 오늘 17.39% 상승한 퍼스텍 5,57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갭 떠서 출발을 해서 내내 강세였는데요. 오늘 지수 흐름과는 반대로 막판에 더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윗꼬리와 아랫꼬리 모두 다 양봉 형성해줬고요. 오늘 매수세는 개인 투자자분들만 들어왔어요. 자, 지금 한국항공우주, 퍼스텍뿐만이 아니라 휴니드, LIG 넥스원, 자, 방위산업주들 주가가 대체로 좋았는데 자, 지금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히면서 관련주들 흐름이 좀 좋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북한은 항상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가 항상 박스피 하는 게 사실 대북 이슈도 한 획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선진 MSCI 지수에 편입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수가 횡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북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지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요소도 보셔야 되는데 퍼스텍 같은 경우는 방위사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퍼스텍이 지금 방위사업체라고만 보기에는 재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한 5,750원은 절대 무리한 상승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우선 재료가 큰 것만 보더라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 우려에 방산주로 편입돼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계 최초로 철도 시설물 안전점검 무인화 시스템 개발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퍼스텍 자회사인 드론 개발업체인 유콘 시스템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회사의 호재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이렇게 우회해서 무기를 좀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를 진짜 만들고 있는 퍼스텍이라는 업체에서는 또 이것도 호재라고 볼 수 있죠. 뭐 전쟁이란 게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당사국들은 크게 망하지만 주변국들은 크게 흥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스텍이 이 방산주 수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호재이고요. 또 마지막에는 퍼스텍이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 전에 제가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드리는데 오늘 퍼스텍을 찍어드렸던 이 이슈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지뢰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퍼스텍은 지뢰도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큰 재료만, 오늘 나온 재료만,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 점 포함해서 4가지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뭐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도 우량하고요. 기술적 분석상 차트 보면 52주 신고가이고 주봉과 월봉을 보더라도 뭐 월봉 8,570원 월봉상 빼면은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역대급 뭐 거의 3, 4년 동안은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퍼스텍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좀 중요한데요. 퍼스텍을 오늘 저희 노란톡방에 보니까 제가 그 국내 주요 뉴스를 관심주로 퍼스텍을 준 걸 보고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보신 분이 계시다고 고맙다 글을 올렸던데 사실은 퍼스텍을 제 기준으로 하면 오늘 그 매수 타점은 안 나온 거거든요. 그 이유가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시가를 10%가량 뜬 종목은 우선 제외를 합니다. 왜냐하면 퍼스텍이야 오늘 시가 뛰어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된 거지만 시가가 뜬 종목들은 시가를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마이너스 10%로 맞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준상 좋은 종목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지만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시가 갭이 10% 이상 나온 종목은 저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퍼스텍은 이제 내일부터 흐름이 중요한데 우선 퍼스텍 같은 경우는 31일에서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있는데요. 전환사채 전환가액이 이 동그라미 친 2,815원입니다. 남은 주식수가 한 50% 정도 남았습니다. 260만 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런 구간에서 뭐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하시고 보시고요. 그리고 역대급 신고가이긴 하나 갭 상승을 해서 한 신고가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면 현재 재료도 아주 많고요. 매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나 오늘 시가 9.5% 상승 출발해서 시가 갭을 로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미 퍼스텍까지 만나봤고요. 저희가 시간이 모자란 관계로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위 종목 공개해 볼게요. 자, 오늘 1위입니다. 노터스가 차지했고요. 오늘 상한가 안착했죠. 21,9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정오 이전에 상한가 안착했는데 자, 파트너님 노터스 맞죠? 좋게 보시는지 안 좋게 보시는지 그거 이야기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따라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종목이죠, 이건. 그리고 뭐 정의한 무중 이슈에 대해서 제가 그쵸. 이것도 개인의 선택에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말했던 때가 이런 동그라미 친 구간인데 저도 무중한 종목이라 좋은 종목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갈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못했는데 무중 종목들은 앞으로 중장기 하시는 분들 확인하실 게 유보율 확인하시고요.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물리더라도 유보율 좀 많은 종목들은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터스가 유보율이 8,0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오늘의 상승은 권리락에 대한 착시 효과이기도 하지만 권리락하면 상대로 싸게 보이기 때문에 또 수급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노터스는 우선 뭐 관심 있게 보이지도 마십시오. 그냥 이런 종목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위 종목 노터스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용준 파트너가 오늘 방송 말미에 굉장한 꿀팁을 선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꿀팁인지 이제 공개해 주시죠. 네, 우선 제가 이제 6월 11일 날 네. 강연회를 할 때 이제 한번 풀어드릴 이야기인데 우선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 차트를 볼 때 호가창 보고 있으면 어떤 게 올라가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일봉과 본봉을 보면 기껏해야 듀얼 화면 쓰실 거니까요. 그거 보면 대부분의 종목 다 놓칩니다. 2,400개 정도 놓치는데 저는 잡는데 그 근간에는 저는 이 화면을 봅니다. 0611 화면인데요. 강연의 날짜가 똑같네요. 0611. 0611 화면입니다. 제가 꿀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도 사실은 이걸 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이걸 보면서 종목 잡기 엄청 편해졌거든요. 이게 보면 미니 차트 화면입니다. 미니 차트고 분봉 1분봉으로 놔두는 건데
제가 제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아침에 많으면 6개 종목, 적으면 4개 종목을 압축해서 드리고요. 그중에 한두 종목을 추리는데 추리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마시면 GSE 차트고요. 일동제약 차트고 히림 차트고 EDGC 차트인데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그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를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습니다. 호가로 보시면 눈이 현혹되거든요. 네. 단주로도 들어오면 이게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보시는 섹터 중에 이게 4개도 볼 수 있지만 8개, 16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0611 화면을 넣어가지고 이용준이 드리는 관심 종목을 넣으셔도 되고요. 본인이 갈 거라고 있는 종목을 8개 정도로 압축하시거나 4개로 압축하셔가지고 이 차트에 딱 놓고 보면 호가창 보지 않으셔도 장대 양봉이 나오면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매하시기가 너무 편한데 이 디테일들은 제가 6월 11일 날 이걸 포함해서 HTS 세팅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강연회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질의하시면 좀 많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었던 5월 한 달 동안 이용준 파트너가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공개해 주신 종목들의 수익률이 92.3%입니다. 자,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방금 그 꿀팁이 공개가 됐어요. 자, 4개의 숫자 0611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용준 파트너의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 날짜인데 자, 0611 6월 11일에 여의도에서 이용준 파트너가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역시 뭐 이렇게 종목 선정하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팁들 선사해 주실 거죠? 우선 제가 하는 건 다 오픈할 거고요. 네. 그리고 주린이들 궁금하신 거 계시면 질의 갖고 오시면 그것도 또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어떻게 종목 고르는지 궁금하신 분들 강연회 찾으셔도 되고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저희 개인의 선택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